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고 99세까지 투자를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법을 말하기 전에 항상 실패하는 법을 먼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무엇을 피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계속했는지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였습니다. 법정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기 전에 상대편 입장에서 먼저 공격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논리의 허점을 내가 먼저 찾아내면 상대가 찌를 구멍이 사라집니다. 이 습관이 나중에 투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는 먼저 그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경로를 상상했습니다.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핵심 인력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기술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수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먼저 던졌습니다. 오를 이유를 찾기 전에 무너질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좋아 보이는 기업을 발견하면 오를 이유를 먼저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쌓이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런 방식을 경계했습니다. 오를 이유만 찾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부러 반대 의견을 찾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스스로 공격했습니다. 이 기업이 실패할 이유가 충분히 많다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할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실패할 경로가 또렷하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972년에 그는 한 기업을 만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콜릿 회사였습니다. 시즈캔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 연간 세전 이익이 약 4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매물로 나온 가격은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익의 7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와 버핏은 싼 주식을 사는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을 찾아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시즈캔디는 비쌌습니다. 자산 대비 가격이 높았고 이익 대비 가격도 높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사지 말아야 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봤습니다. 이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경로를 먼저 상상했습니다.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시즈캔디를 단순한 초콜릿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에 사는 선물이었고 어릴 때부터 먹어온 맛이었습니다. 다른 초콜릿이 더 싸게 나와도 시즈캔디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격 결정력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가격을 조금씩 올려도 손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올리는데도 매출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경쟁자가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면 손님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시즈캔디는 달랐습니다.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이 무너질 수 있는 경로였습니다. 경쟁자가 비슷한 품질의 초콜릿을 절반 가격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즈캔디 고객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가격보다 강했습니다. 기술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했습니다. 초콜릿은 수천 년 동안 기본적인 형태가 바뀌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컴퓨터 칩처럼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맛있는 초콜릿은 내년에도 맛있었습니다. 기술 변화로 갑자기 사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초콜릿을 안 먹게 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콜릿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좋아해온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선물하는 문화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경로를 하나씩 점검해 보니
이 사업이 망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반대로 오를 이유만 찾았다면 이런 점검 과정이 빠졌을 겁니다. 좋은 브랜드, 충성 고객, 안정적인 매출. 이런 것들만 보고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2,500만 달러에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처음 제시된 3천만 달러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기준에서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들의 투자 방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싼 가격만 찾는 방식에서 망하지 않을 사업을 찾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50년 동안 시즈캔디는 20억 달러 이상의 세전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투자한 2,500만 달러의 80배가 넘는 돈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추가로 넣어야 하는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번 사놓으니 계속 돈이 나왔습니다. 망할 경로가 없는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돌려줬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 있는 경로가 많으면 피한다. 단순하고 변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찾는다. 이 기준은 이후 수십 년간 그의 모든 투자 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그가 피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복잡한 사업을 피했습니다. 변수가 많은 사업은 망할 경로도 많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업을 찾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도 피했습니다. 기술이 매년 바뀌는 분야는 올해의 승자가 내년의 패자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기술 변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변하는 산업을 선호했습니다. 초콜릿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기본이 바뀌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자기가 그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들어가는 분야라도 자기 눈에 그 사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기술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주가만 오르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흐름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돈을 넣지 않는다는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거품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주가가 90% 넘게 빠진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흐름에 올라탔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그 손실을 피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빚도 피했습니다. 그가 본 많은 파멸 사례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도 빚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빚은 작은 실수를 큰 재앙으로 바꿉니다. 잠깐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 빚이 없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빚 때문에 망하는 것이 더 나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하게 분산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것이 올라서 손실을 메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르게 봤습니다. 수십 개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면 각각의 기업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기업에 돈을 넣게 됩니다. 이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확신이 강한 기업에만 투자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크게 넣었습니다. 대신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랜 시간을 들여 분석했습니다. 망할 경로를 점검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빈번한 거래도 피했습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금도 나갑니다. 그리고 자주 거래하면 실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한번 잘못된 판단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래 횟수를 극도로 줄였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면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고 때로는 수십 년이고 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 비용도 줄고 실수할 기회도 줄었습니다. 시간이 좋은 기업의 가치를 키워주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예측에 의존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어떤 산업이 뜰지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 따라 투자합니다. 그는 이런 방식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손실이 납니다. 예측에 의존하는 투자는 결국 운에 기대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측이 필요 없는 투자를 찾았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망하지 않을 사업이었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계속 사는 제품이었습니다. 기술이 바뀌어도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찾으면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급한 결정도 피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서두릅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사고 있으니 나도 빨리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급함이 실수를 부릅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좋아 보이는 기업이 나타나도 바로 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분석했습니다. 망할 경로를 점검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놓친 기회는 다시 옵니다. 또 다른 좋은 기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됩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실수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따라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르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가 거품을 만듭니다. 그는 군중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이 몰리는 곳을 경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종목은 이미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기대를 넘어서야 가격이 더 오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관심 없는 곳을 봤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망하지 않을 사업을 찾았습니다. 이런 기업은 기대가 낮아서 가격도 낮았습니다. 기대가 낮으니 실망할 일도 적었습니다. 그냥 사업이 잘 돌아가기만 해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나쁜 사람과 거래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쁘면 결과가 나빴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경영진, 주주를 속이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은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을 볼 때 경영진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한지,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피한 것들입니다. 복잡한 사업, 빠르게 변하는 산업, 이해하지 못하는 것, 빚 과한 분산, 빈번한 거래, 예측에 의존하기, 급한 결정, 남들 따라하기, 나쁜 사람과의 거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실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하는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계속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기다림을 계속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으면 적정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으면 몇 년이고 기다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인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돈을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듭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기회에도 손을 뻗습니다. 그러다 손실을 입습니다. 그는 이 조급함을 이겨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놀리는 것처럼 보여도 나쁜 기회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시즈캔디 이후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기다렸습니다. 1988년에 한 음료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도 시즈캔디처럼 브랜드 파워가 있었고 가격 결정력이 있었고 망할 경로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위해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투자도 수십 년간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오래 보유하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면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일정 수익이 나면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브랜드가 강해지고 고객이 늘어나고 이익이 쌓입니다. 이 과정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나옵니다. 중간에 팔면 이 과정이 끊깁니다. 시즈캔디는 50년 넘게 보유했습니다. 중간에 팔았다면 그 이후의 이익은 다른 사람 몫이었을 겁니다. 팔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50년간의 이익이 모두 쌓였습니다.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복잡한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파생 상품으로 해지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설계하거나 수학적 모델에 의존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전략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단계가 틀어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단순한 전략은 틀어질 곳이 적습니다. 좋은 사업을 사서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틀어지려면 그 사업 자체가 망해야 합니다. 망하지 않을 사업을 샀다면 틀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정직도 계속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는 인정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합니다.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투자합니다. 그러다 손실을 입습니다. 그는 이런 실수를 피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찾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일부러 그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찾았습니다. 왜 이 기업이 실패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기업을 발견하면 좋은 점만 보입니다. 나쁜 점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편향을 이기려면 의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워런 버핏과의 관계가 5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놓친 것을 다른 사람이 잡아냈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검증해줬습니다. 혼자 결정하면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좋은 파트너십은 실수를 줄여줍니다. 그는 이 파트너십을 5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그가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꼽은 것 중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어기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좋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좋은 거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말한 것은 지켰습니다. 이것이 신뢰를 쌓았습니다.
신뢰가 쌓이니 좋은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시즈캔디 거래도 이런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질투하지 않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나는 왜 저 기회를 잡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도 저런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무리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남의 수익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돈을 벌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기술주로 떼돈을 버는 것을 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질투가 실수를 부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시장이 잘못됐다, 정책이 잘못됐다, 누가 잘못된 정보를 줬다. 이런 원망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음 결정을 흐리게 합니다. 그는 원망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나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돌아봤습니다. 자기 판단에 어디가 틀렸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이것들이 그가 계속한 것들입니다. 기다림, 오래 보유하기, 단순함, 자기 정직, 반대 의견 찾기, 좋은 파트너십, 약속 지키기, 질투하지 않기, 원망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수십 년간 계속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고, 빚을 피하고, 급한 결정을 피하고, 이렇게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면 남는 것은 괜찮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실패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것이 그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찾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것을 알려줬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먼저 알라고 했습니다. 망하는 길을 먼저 파악하고 그 길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망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면 망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망합니다. 남들 따라하면 망합니다. 나쁜 사람과 거래하면 망합니다. 복잡한 것에 손대면 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며 자산이 쌓입니다. 이것이 그가 90년 넘게 투자하면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크게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50% 손실을 보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합니다. 90% 손실을 보면 원금 회복에 900%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손실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수익을 놓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은 피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50년 넘는 투자 인생을 지탱했습니다. 시즈캔디 인수는 이 철학이 처음 또렷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망할 경로를 먼저 점검하고 그 경로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이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을 보든 먼저 망할 수 있는 길을 봤습니다. 그 길이 많으면 피했습니다. 그 길이 거의 없으면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를 줄이는 것으로 성공했습니다. 화려한 전략도 없었고 복잡한 기술도 없었고 남들보다 빠른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실패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망할 길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나머지를 해줬습니다. 투자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지 않으면 됩니다. 지지 않는 것이 쌓이면 결국 이긴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빠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천천히라도 부자가 됩니다. 실패하면 빠르게 가난해집니다. 어떤 쪽이 나은지는 시간이 말해줍니다. 그가 남긴 것은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 목록을 지키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줬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50년 넘게 유효했습니다.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으니까요. 탐욕과 조급함과 공포가 실수를 부르는 구조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실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실패를 줄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화려하게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지지 않으면 됩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